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혜입니다. 이번 주 내내 샤론코치가 밤 10시 교육 라방 팩트 체크 사실을 확인하는 나름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희덕 원장님이랑 함께 영어 이야기 할 겁니다. 제가 10분 정도 먼저 열었습니다. 저도 잠깐 좀 준비를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요즘 라방 재밌죠? 저도 아주 재밌습니다. 좀 피곤했나 봐요. 잠깐 잤어요. 그랬더니 또 얼굴이 또 이렇게 또 부었네요. 오늘은 날이 완전히 여름 같은 날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월요일, 화요일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많이 쉬어야 되는데 또 이놈의 몹쓸 창의력 때문에 온갖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또 참 싸부작싸부작 일하는 걸 좋아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싸부작거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 샤플 우리 저희 샤플은 샤밀리 플러스라고 저희 유튜브 샤론코치 TV 멤버십인데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샤밀리 플러스와 그 다음에 샤플 아너스라고 두 종류가 있는데, 아너스들이 대부분 좀 샤플 멤버십을 오래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저와 함께 마케팅 과정, 부모 교육 전문가 과정의 미니 버전이죠.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인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김 기자가 간다. 근데 김 기자가 간다의 김 기자가 이제 중학교 학부모가 됐어요. 그래서 중1 관련돼서 또 저희가 많은 정보를 드리는데, 저희 주로 오시는 샤밀리들이 유아맘 초등맘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아맘 초등맘들에 대해서 이제 좀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유아맘 한 분, 초등맘 한 분의 지원을 받아서 새로 프로그램을 6월부터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월 1에 유아맘이 직접 나와서 샤론코치에게 컨설팅을 받는 거죠. 라이브 컨설팅을. 근데 물론 그분은 유아맘을 대표하기 때문에 유아맘들의 질문을 다 이제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김 기자 간다의 유아맘 버전, 그리고 또 초등맘 또 한 분 계셔가지고 또 초등맘 한 분 또 지원하셔가지고 그분은 또 초등맘의 질문을 대변.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엄마, 그 다음에 5세, 6세 엄마,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엄마, 이래서 세 분류를 나눠서 여러분의 질문을 제가 충실히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첫 방송에 라이브를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늡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도 아니고 프로를 지향하는 거죠. 처음에 김 기자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하죠. 그래서 제가 행복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으면 됩니다. 자,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김희덕 원장님은 지금 수업 진행 중이시고 10시간 넘으면 이원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이 인스타 이원 방송이 초창기에는요, 화면이 만일에 이제 혼자 나올 때는 화면이 깨끗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투입이 되면 화면이 많이 흐렸다고요. 이게 보완이 됐어요. 이제는 둘 다 화면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한쪽 오디오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오디오는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초대된 분의 오디오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게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인스타의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이어폰을 꽂으면요 소리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핸드폰에 이어폰 꽂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어폰을 좀 꽂고 들으셔라.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의 유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언택트 리더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GIHUATANE 지오님, 네, 제이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백주님, 안녕하세요. 네, GGO1221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김혜수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켈리님, 매일 밤 열정적인 방송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방송 30분 전에는 누워있다가, 네, 푹 자고 일어나서 지금 마치 아침인 것처럼, 네, 다시 메이크업하고 옷 갈아입고 안경 이거 써봤다 저거 써봤다 어떤 게 예쁘게 나올까 고민하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MS1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는 뭐, 하루 종일 단톡방에서 완전히 힘들지 않아요? 우리 샤플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DNS, WKS님, 네, 어서 오시고요. 언택트 리더님이 참여 방법은 어떻게 돼요? 샤플 물어보시는 거죠. 그 유튜브 샤론코치 TV에 들어가시면요. 네, 가급적이면 PC 버전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시면 거기 구독이 있고 옆에 가입이 있습니다. 네, 그게 멤버십 가입입니다. 네, 그래서 멤버 가입하시면 샤플에 들어오실 수 있고 또 샤플을 위한 특강이 월 2회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건전하고 아주 예 정말 지식 공동체 작업입니다. 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언택트님 설명 들으셨죠? 네. 네, 개마고님,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거의 매일 코치님 본방을 제 방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샵을 들어오시면 아마 더 풍성하게, 행복하게 보내실 겁니다. 네, 에일리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이선영님, 네,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특히 영어 이야기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네. 네, 숙자님 이어폰 준비되어 있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어폰 준비하라고. 그럼 훨씬 더 오디오가 좋습니다. 네, 현주 세컨라이프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초코트리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세이나님, 네, 지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그 다음에 당꽃님 DDANGGO3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정은지님 반갑습니다. 매일 보이신나요? 저는 지치는데요, 좀. 저는 좀 지쳐요. 네, 그리고 방송하면 또 제가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막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그 흥분을 못 이겨서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요. 근데 내일은 제가 또 우리 연구소에서 라이브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하고 잠을 좀 밤에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저께는 밤새도록 일을 했거든요. 네. 네, IM 란다님, 네, 램프지니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저희 라방이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죠. 네, 소영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숙자님, 오늘도 두 눈 반짝, 두 귀 활짝 열고 있어요. 월화 라방 내용 주변 지인들도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인스타가 백그라운드 재생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플레이된 상태에서 네, 멀티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처럼 재생이 된다. 그런데 인스타는 그게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감독이 다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편안하게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네, 마이자스미님 안녕하세요. 오늘 안경테 너무 근사해요. 그러니까 이 안경테 이번에 새로 한 건데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이 안경테. 네, 네, 저의 또 그 패션 코디해 주시는 저희 또 단골집 사장님은 저한테 이 동그란 거 하지 말고 사각으로 한번 해보라고 좀 더 혁신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사각 안경테를 하나 사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이나님은 라방 들으려고 숙제도 빨리 시켰다고.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네. 단골님, 아이고, 밤샘이라뇨.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일 때문에 시차가 첫날부터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정이 없으면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저 요즘요, TV 한 번 못 키고요, 넷플릭스 한 번 못 봅니다. 종일 그 이미지 만들고 강의 기획하고 아이디어 내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18시간 이상 일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네. 저도 이 안경테가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저희 그 남대문 그 단골 서 팀장이 골라주는 겁니다. 네. 네, 미세스, 예, DIGNAJJI님, 네, 어떻게 읽어요? 예, 딕나지라고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네, 자주 오시는 분인데, 제가 아는 아이디인데, 네, 성주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개마고님, 쉿은 뭘까요? 네, 진정한 워커홀릭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시킨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이를 입시가 끝나고 여러분이 혼자 여러분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때, 그때 나는 어떤 일에 열정을 내가 넣을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 책 오늘 엄마가 공부하는 이유를 샤플 아너스에서 이번 달에 북클럽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책은 저의 그 자기계발서입니다. 전업주부인 제가 41살에 유학을 가서 43살에 돌아와서 네, 그리고 52세에 스타트 강쇼로 화려하게 데뷔를 해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10년 넘게 스타 강사로 부모교육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그 솔루션과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지가 있거든요. 예, 자기계발서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샤플 아너스의 그 마케팅 강의에서는 이걸 북클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저도 코치님처럼 이렇게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희 멤버십 샤플 아너스도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쉬지 않고 저희를 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글쎄요. 네. 다 저도 행복하고 또 저의 정보를 여러분이 마음껏 받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렇죠. 네, 세렌디피티님, 네,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네요. 네, 디그나라고 읽을까요? 그러면 JJ는 그냥 묵음인가 보다. 미세스 디그나 세례명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읽을게요. 네, 쉬지 않고 쓰려다가 눌러졌어요. 그랬어요? 이게 인스타가 잘못 엔터를 누르면 바로 올라가서 이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해야 돼.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질문글을 올리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한 줄씩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스타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 차분해야 된다 그럴까? 여튼 기술이 미비해. 그럴 때는 유저가 빨리빨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좀 차분하게 해야 된다. 다 뭐 장단점이 있어요. 자, 어서 오세요. 네. 백은주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저요? 네. 이게 쉬운 게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잘 쓰는 단어, 금융치료. 네. 금융치료하고 왔습니다. 네. 사실은 월화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예, 조금 나았어요. 그리고 봄이 이제, 늦봄이죠. 이제 초여름으로 이제 바뀌죠. 네. 그래서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자꾸, 우리 동대문 시장에 저의 그 단골 사장님께서 자꾸 연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연락을 왔었어요. 오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미국에 있다. 그랬더니, 귀국하시면 오시라고. 네. 그래가지고. 가야 되겠다. 사실은 제가 무지출 챌린지도 했고, 옷도 지금 많이 정리하고, 또 친구한테 엄청 많이 줬거든요. 또 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정말, 이거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 기자가 그랬어요. 코치님, 무지출 챌린지 하지 말라고. 사람이 자꾸 기가 빨리고, 자꾸 시들어지는 숙주나물 같다고. 그냥 옷 사서 입으시라고. 그거 뭐, 시장 옷 사 입으시는데.
저를 이렇게 제 스스로 합리화하게 만들었어요. 여하튼 뭐 김 기자 탓은 아니고요. 바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또 저희 단골집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저것 입어보고 또 제가 왜 또 그랬냐면 지난번에 제가 노란 치마를 하나 입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치마가 이쁘다고 그렇게 또 그러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노란 치마 입고 사진 찍은 걸 인스타에 올렸더니 우리 샤플들도 그렇고 정말 치마 이쁘다고. 그래서 또 제가 또 용기를 또 받아가지고 네 가서 여하튼 뭐 주섬주섬 보따리에 싸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저의 금융치료입니다. 네. 참 인생이 별 핑계를 다 대고 살죠. 그렇죠. 네. 자, 인스타는 아직까지 참 준비할 게 많아요. 네, 우리 실리콘밸리의 이소영 대표님 남편이 인스타에 근무하시는데 물론 뭐 같은 이 팀은 아니죠. 원래 그런 회사들은 다 섹션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한국인 쓰기에는 참 성질 나는 그런 거다. 네, 인스타는 살짝 잘못 건드리면 나가지기도 하죠. 맞아요. 네, 은서님. 네, 인스타는 글쓰기도 불편합니다. 장문으로 쓸 때 특히요. 이거는 정말 약간 기도하는 마음, 아니면 나를 정말 내려놓는 마음, 약간 종교적인 글쓰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한국인에게 안 맞죠. 네, 이제 오디오도 이상해가지고 여러분 불만이 많죠. 네. 혜지님, 안녕하세요. 너무 무더웠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코치님 옷을 보니 시원하네요. 네, 제가 오늘은 이 망사. 네. 사실 저 이런 거 잘 안 입어요, 원래는. 저는 약간 막스마라 심플라인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요, 또 이런 옷도 또 어울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붙어 있느라고요, 이 이너랑 같이. 네, 그래서 그냥, 바닷가에, 이런데 야외에서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이거에다가 약간 주름치마 같은 거 입으면요, 되게 좀 근사하고, 저는 또 상의를 살 때 항상 짧은 스타일 사거든요. 아주 짧진 않지만, 가급적이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네, 그래서 얘는 조금 짤막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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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위아래로 보다 보면 순간 나가지기도 하죠. 정말 그래요. 네, 정말 인스타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네, 우리 주부들이 피슬러 압력솥을 다 개선시킨 것처럼, 우리, 많은 유저들이 인스타를 개선시켜야 됩니다. 네. 나갔다 들어갔다 죄송 자꾸 오류가 나는구나 백은주님이. 네, 괜찮아요. 제가 이해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엄마표 영어 이야기 할 거예요. 엄마표 영어. 네, 그래서 우리 김희덕 원장님은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강의를 만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네, 강의 너무 좋아요, 코치님. 네, 고맙습니다. 저희 강의는 우리 업계에 정말 저희가 선도의 주자였고 뒤따라온 업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강의료의 3배 받습니다. 네, 그런데 강의 퀄리티는 저희가 3배 좋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도대체 몇 배 좋은 강의입니까? 네, 정말 제가 자부심이 정말 계속 생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강의 모집 중이고, 내일까지 이벤트 기간입니다. 네, 이벤트 선물을 또 제가 아무거나 드리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네,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내일 라방을 잘 보시고, 또 하시면 됩니다. 네. 에드파파님 들어오셨고요. 예, 밑에 하단에, 네, 이원 방송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자, 미림주님,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원장님하고 할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네, 하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네. 원장님이 또 주제를 되게 근사하게 또 잡아주셨어요. 네. 우리 김희덕 원장님하고 참 오래된 인연입니다. 제가 김미연 기자랑도 이번에 김미연 기자가 저한테 스승의 날 큰 꽃다발과 편지를 줬는데 2017년부터 저랑 인연을 맺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좀 중1 됐는데 초등 때부터. 네. 우리 김희덕 원장님하고도 굉장히 오래된 인연입니다. 예, 저는 주변 분들하고 뭐 몇십 년 된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한결같은 사람이어가지고 맨날 똑같습니다. 그렇게 막 변하질 않아요, 별로. 우리 원장님하고 저와의 인연은 원장님이 저를, 그 학원 설명회 강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예, 학원 설명회, 예, 강의를 했죠.
예,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인연이 오래됐고, 드디어 우리가 같이 책도 냈고, 또 올해는 신세계 백화점 문화홀이면 강사들이 쓰는 가장 명예의 전당 같은 강연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김희다 원장님하고 윤기훈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코옥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책을 같이 쓴 사람들은요, 끝까지 공동 운명체입니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인연에 감사드리죠. 네. 자, 원장님이 아직 이제 세팅을 하실 거예요. 네. 이제 이원 방송 시청하시다가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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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맘님. 네. 어제도 오셨었죠? 네. 네. 자, 오늘은 영유아에서 초등저까지 모국어 방식으로 공부해라. 국제학교 입시가 왜 이렇게 뜨거울까? 전국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를 말하는 건지. 자, 초등 에세이, 토플 진짜 영어가 잘 될까?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드디어 원장님이 이제 이원 방송을 요청하셨네요. 자, 여러분들 박수와 네 하트로 입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궁금하네요. 저도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 어떻게 얼굴 사이즈를 좀 예쁘게 맞춰 보십시오. 아니 그런데 얼굴에 뭐 했어요? 아니요. 뭐 성형 시술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근데 왜 3살은 어려 보여요? 머리가 길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머리가 체크하세요. 괜찮아요. 네네네. 제가 어제 이거를 체크를 했었는데 라이브가 되면서 뭔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네. 들리세요? 근데 저는 일단 이어폰을 꽂아서 잘 들리는데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우리 유저의 문제가 아니라 인스타 자체가 오디오 이온이 아직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공지를 했어요. 가급적이면 다 이어폰을 꽂아라. 네. 이어폰을 꽂으면 아주 잘 들려요. 근데 그냥 스피커폰일 때는. 이상하네요.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네. 너무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코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볼륨이 아주 높게 나오고요. 제가 맞아요. 얘기를 하면 이제 그만큼 이제 못 따라가니까 코치님 볼륨에 맞추다 보니까 제 소리가 이제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일단은 한번 뭐 얘기는 해보죠. 근데 지금 원장님 소리 되게 좋아요. 네네. 예. 오늘 컨디션 좋아요. 예. 그래서 다른 원장님들도 제가 왜 다 링크를 드렸잖아요. 네네. 마이크 사고 이렇게 잭 사라. 근데 저는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장님 처음에 우리 인스타 이혼했을 때 한 사람 화면 뿌옇게 나왔던 거 아시죠? 네네. 그때는 그랬어요 또. 근데 그게 이제 개선이 됐어요. 이제 밸런스가 맞거든요. 네. 근데 오디오를 아직 못 잡았더라고 인스타가.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우리는 엄청 얼리 어댑터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해결 방법 여러분이 이어폰을 껴라. 네. 이게 더 답입니다. 근데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가 봐요. 네. 그래서 괜찮다고 하네요. 네, 오늘 어땠어요? 너무 덥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학원에 있으니까. 네.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네. 잘 모르셨구나. 수 있어도 저희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있는 분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숙주나물이라고. 햇빛 못 보고, 그냥 그 안에서, 그래서 얼굴 탈 일이 거의 없다. 네, 아침에 이제 애들 데려다 주고 그냥 바로 오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뭐 11시나 뭐 이렇게 가니까, 보통. 네, 더운 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막 한참 더울 때는 늘 안에 있죠, 저는.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도시락. 저는 도시락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도우미 분이 챙겨주세요, 도시락을?
아침에 그 아, 이모님 챙겨주시면 그거 싸와서 네, 네. 네, 그렇게 한 끼 먹고 그 집에서 아침 그럼 든든하게 먹고 나오고 그다음에 음, 저희가 이제 10시까지는 보통 수업을 해야 되니까 네, 네. 늦지막히 점심을 먹고 그렇게 버티는 거죠. 아, 그러면 밥하고 반찬하고 이렇게 한식으로 아, 국까지. 국까지. 그래서 제대로 근데 저희가 식사하신다. 그 저도 학원에 오래 시간을 보내고 저희 학원에 계시는 분들이 다들 오래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네. 제가 그나마 저희 학원의 이제 직원 복지가 세상 모든 과자랑 모든 그 음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네, 오, 네, 햇반도 있고 온갖 점심거리 다 요깃거리 다 있어서 그거 먹고 아, 다들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들이 진짜 김밥과 피자밖에 안 못 드시거든. 네네네. 그래서 위장 장애가 어마어마하게 해요. 예. 컵라면 같은 것도 조금 더 건강한 걸로 뭐 음, 쌀국수 뭐 이런 걸로 해서 넣고 네네네. 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그 아, 이제 음식 복지만큼은 좀 신경 쓰자 아, 해서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요즘에 또 간간히 들리는 소문이 대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김비대 원장님이 영어학원 온라인 영어로 돈을 다 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된 아니 그 겁니까?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네. 시험을 많이 치죠, 학생들이. 근데 이제 어, 저희가 다행스러운 거는 국제학교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게 생각을 해주셔서 네. 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테스트나 이런 조언들이 저희들 조언들이 아무래도 효과가 있다라는 평을 많이 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영어 바칼로레아도 지금 뭐 완전히 핫 이슈잖아요. 네, 네. 음, 다들 어, 아이들도 재밌게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주 프로그램들까지 이제 개설이 되어 있어서 네. 네, 학원이 아침 팀, 저녁 팀 어,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제 24시간인가요? 편의점처럼? 그렇죠. 음, 학원이 진짜 딱 11시부터 네. 7시까지만 쉬고 네. 나머지 시간은 계속 어떠한 형태로든 수업이 돌아가죠. 그런데 왜 제가 자꾸 배가 아플까요, 원장님? 왜 아, 배가 살살 아프죠? 원장님 돈 너무 잘 벌어서 배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아니고요. 그래도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 우리가 찾는 부모님들이 찾았던 수업들을 이제 네. 마침내 만들어주고 사실 글쓰기가 아, 되거든요. 사실 네네네네. 생각해보면 토론과 글쓰기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다기보다 학원까지 네. 가기 힘들었던 거예요. 아, 1시간 반,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담도 마스터반 그래서 최상위만 가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책 읽고 토론만 하고 오는데 1시간 동안 버스 타고 왔다 갔다가 너무 시간이 아까운 아, 거죠, 아이들이. 근데 그런 그렇죠. 것들을 온라인으로 음, 해두고 또 정말 전국 각지에 해외 각지에 좋은 음, 학생들이 있으니까 사실 네. 저도 노력하지만 학생들 때문에 이게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은 학생들이 너무 있다라는 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튼 네네. 우리 샤론코치 연구소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학생을 위한 온라인 영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실현을 해주셔서 저야 뭐 그냥 뭐 숟가락을 살짝 얹자면 네, 너무 네. 감사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지난번에 또 우리가 또 책을 네, 우리 엄마표 입시, 기초탄탄 엄마표 입시를 또 공조로 써서 지금 계속 아, 베스트셀러예요. 계속 잘 팔리고 네네. 있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신세계 문화홀에서 또 우리가 강의를 또 같이 네. 했잖아요. 네네. 어머님도 오시고 또 사모님도 오시고, 네, 어떻게 반응은 어땠나요? 한번 궁금한데요. 일단 그 이제 밤에 이렇게 막 야방한다 그러면 왜 이걸 이 시간에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음,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네, 이제 없어졌죠. 이게 의미 있는 행동이구나. 네, 네, 네. 네, 사실 그 코로나 때는 그 매주 차 타고 올라가서 사실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그 우리 집 영어 유치원 엄마표 영어 유치원이라는 거를 다시 이제 찍고 있는데 네, 네, 그게 2021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맞아요. 코로나 시절에 이거를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차 타고 올라가서 찍고 오고 하던 거를 생각해 보면 네, 정말 뜻깊고 그리고 거기에서 음, 이렇게 성장했구나. 사실 제가 이번에 영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 사실 세상이 3년 동안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특히
그때는 코로나 중이었고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은연중에 지금은 코로나라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앞으로를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은 또는 이미 바뀌어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정말 다행히도 옳은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리고 그렇죠. 또 부모님들이 이런 건 정말 도움이 됐겠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또 제가 코로나 초창기 때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교육과정 따박따박하지 않으면 빵꾸 난다. 네네네. 네, 그거 정말 강조했는데, 그걸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 성공하셨고, 네, 곧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비를 안 하신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발목이 잡혔죠. 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 해결력을 빨리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라이크 영어, 가장 먼저 만들었던 엄마표 영어 유치원은 그때는 영유를 못 보내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예, 우리가, 영유 못 가도 우리 이런 강의로 영유를 대체하자라는 마음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버전은 조금 바뀌었어요. 내용이. 컨셉 자체가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예, 좀 네네. 바뀌었다. 예. 그래서 되게 또 그게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튼 제가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정말 많은 그 교육 라방들이 네, 제가 그냥 통칭으로 교육 라방이라고 합니다. 온갖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표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또 막 초등들한테 뭐 수능식으로 영어를 하자라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모니터 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네 꼭지를 주셨어요. 영유아에서 초등저까지 모국어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 네, 국제학교 입시가 왜 뜨거운지, 전국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란 누군가, 네, 초등 에세이, 네, 토플, 진짜 영어가 잘 될까? 이런 네 꼭지를 하셨는데, 왜 이런 주제를 정하셨는지부터 먼저 궁금하네요. 일단은 영유아 교육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고요. 그리고 음, 영유아 그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불호가 과거보다 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이 우리가 그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적은데 여전히 영어 유치원은 커지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정말 영어 유치원 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을 보내려다 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그래요? 대구가? 그 지방 도시들 중에는 제법 많아요. 그 대구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대구에도 그 인원수가 너무 작으니까 네, 유치원을 매년 뭐 한 40명, 50명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데들이 다 한때는 막 네, 100명씩 들어오던데요. 근데 이제는 네, 20명 이하, 뭐 원래 7명 들어왔다. 그러면 유지가 어,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데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 이런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홈스쿨링에 대한 방법을 터득한 엄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러한 방식을 고수하면서 음, 한 6세 때까지 안 보내는 집들도 상당히 많아졌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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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보니까 이 영유아 교육이 달라진 그런 면모에 대해서들도 우리가 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교육 격차에 대해서 나름 이제 코멘터리 방송을 했었잖아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막 3세 때, 4세 때부터 격차가 벌어진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제 이런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맞아요. 저희는 이번에 수학도 그렇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교육들, 또 그거에 편승해서, 또 그 언론에서, 예, 네, 굉장히 부추기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거를 배제해서 저희가 수학 두 타임에서 정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그 팩트체크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꼭 유튜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즉 영어는요 정말 유아남 초등 저만까지는 굉장한 짐입니다. 예. 제가 멘트에 쓴 것도 뭐라고 썼냐면 유아 초등에게 영어는 중고등의 수학과 같은 무게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지만 정작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많지 않네요. 예, 라이프 영어 김희도 원장님께서 가성비 높은 영어 학습법을 알려주십니다라고 제가 우리 그 광고를 이렇게 네, 썼거든요. 예, 정말 수학과 같은 무게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방법도 다양한 데다가 그리고 모두가 약간의 혼란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일찍 시작하면 일찍 오고 늦게 시작하면 늦게 오는데 대부분 그게 초등 2학년에서 5학년 사이. 음, 이때에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 유치원을 했으면 초등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영어 유치원 애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주 5일 영어 유치원 방과후를 보낼 수 있는데 사실 영어 유치원 나온 아이들 한 1학년 되면 국어가 부족하다라는 거, 수학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1년까지는 해줘도 2학년부터는 그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음, 이 영어를 이제 이 실력이 줄어드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음, 아니면 이 어학원에 가는데 어학원에서는 벌써 그냥 입시식으로 가르치는 데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영어 도서관이나 그냥 가면서 수학이나 국어에 집중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거든요. 그런 맞아요. 혼란의 시기. 그리고 영어를 늦게 시작한 아이들은 빨리 따라잡으려 보니까 막 벼락치기식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부모가 공부했던 거랑 다름없는 방식인데 그걸 한 5년 앞당겨서 시작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또 그러한 시기에 하나는, 우리가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한 뼈대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알 수 있는 맞아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영어 점수는 모든 학생들에게, 네, 수능 네. 영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도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가 쉽다는 뜻은 아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9등급으로 나누는 국어랑 수학은 어렵고, 그 다음에 90 이상이 다 1등급을 주는 영어는 쉽다. 즉 절대평가는 쉽다라고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시험 자체의 난이도를 올려버리면 절대 90점 이상 맞는 학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영어를 냈을 때는 1등급이 12%, 14%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네. 그럼 영어를 어렵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7% 정도로 맞추는 거죠.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1등급의 숫자를 디자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절대평가하니까 쉬워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1등급커녕 3등급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네. 아니면 그냥 요 정도 하면 된다. 나는 당연히 1등급이 나올 거야 했는데 2등급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는 거는 영어 절대평가의 뜻이 영어가 쉽다가 아니다. 그거를 먼저 알아라. 왜? 그게 전국 학생들의 영어 성적이 공식으로 드러나는 건데. 자, 두 번째는 영어를 수능에 맞추지 말아라. 영어는 우리한테 밥벌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기회다. 예, 그래서 항상 영어는 수능보다 높게 공부해라.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수학은 그냥 수능에 맞춰도 된다.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이런 뭐 영재학교 과학고 아닌 일반 학생들은 그냥 수능만 맞춰도 된다. 과학에 경시돼 할 필요 없다. 근데 영어는 아니다. 라고 제가 많이 말하는데 지금 우리 유아 초등부의 엄마표 영어 지금 광풍이잖아요. 엄마표 영어. 네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엄마랑만 영어를 해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교육 라방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또 탓할 수는 없죠. 그들이 또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심은 뭐다? 모국어 방식으로 해라. 일단은 학습 이전에 언어는 모국어.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 모국어 방식으로 보겠다라는 거는 영어를 외국어로 두지 않고 한국어 실력에 상관하지 않고 영어를 중심에 두고 동등한 이중 언어자처럼 애를 가르쳐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한국 그 말로 영어를 외국어로 가르치게 되면 너 이거 무슨 말인지 한국말로 설명해봐. 설명 못하면 모르는 게 되고 네. 나름의 이미지를 갖고 이해를 했다면은 이해를 한 건데 아이가 무언가 아직은 영어가 부족하다, 완벽하지 음,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모국어 방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초등 1학년, 2학년 되어도 뭐 밝다, 핥다 이런 겹받침 있는 글자들 받아쓰기 틀려요. 당연히 근데 그거를 막 틀리죠. 큰일 난 것처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영어로 글 쓸 때 철자 몇 개 틀리는 거, 단어 틀리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음, 가지고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번만에 이해 못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네. 자연스럽게 언어적으로 그리고 완전 이해보다는
일단은 아이에게 소리부터 익혀나가고, 음, 그리고 바로 의미로 접근하지 않고, 그림 보고 묘사하고, 그러한 네, 식으로 서서히 언어적인 어떤 습관과 지침을 가지고 배우자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3세예요. 네, 4세예요. 5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5세가 쓰는 한국어랑 5세가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 쓰는 5세는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마라. 네, 네, 네. 하다 보면 얘가 된다. 네, 네. 예. 그래서 왜 정말 우리, 명언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해라? 먼저 들어라. 네, 예, 그렇죠? 예. 듣는 대로 말해라. 따라하는 거죠. 네, 네. 모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읽은 대로 써봐라. 네, 네. 우리 이런 식으로 많이 네, 했잖아요. 저는 이게, 어릴 때 내가 애기야. 근데 엄마가 계속 말을 시키잖아요. 엄마 해봐. 엄마 해봐. 맘마. 우리가 따라하는 거잖아요. 애기들이. 그런 것처럼 영어도 일단은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사실 듣는 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에세이펜도 있고, 탭도 있고, 많이 듣잖아요. 원장님. 네. 그렇죠? 오히려 듣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듣는 그다음에 말하는 거, 특히 엄마 앞에서 말하는 거 혹은 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크 포인트가 있죠. 그걸 네, 네.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일단 아이들이 어리다면 쓰기를 너무 각 잡고 쓰기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3, 4세라면은 이제 소금 위에 글을 쓴다든지 그런 접근 방법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우리가 이번에도 네. 제가 그 얘기를 넣었습니다. 그거 네. 이외에 따라쓰기부터 서서히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음, 에세이로 간다 하더라도 우선은 모범 에세이부터 그리고 한 문장 띄워가는 것부터 음,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한국인 선생님이라면 자신들이 글쓰기를 너무 나이가 차서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들이 가르치는 방식 또한 나이가 찬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식하고 유사할 때가 그렇지. 많은데요. 네. 예,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 미리 예, 깔아주고 시작한다든지 또 우리 에세이 예, 강의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이들은 상상력이 엄청 풍부해요. 그래서 툭 소리 하나 났다. 그리고 예, 이 뒤에 일들을 네가 한번 꾸며 써봐. 그러면 아이들 신나게 예. 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한 자극점들만 조금 만들어 주어도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외국어고, 그러니까 어른이 됐을 때 영어를 배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틀렸을 때 얼굴 화끈거리는 게 있잖아. 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틀리는 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애기들은 막 짓거리고 엉터리로 얘기 된다는 얘기잖아. 네. 전혀 문제 그래서 없죠. 영어는 그냥 철자 틀려도 상관없고, 어순 틀려도 상관없고, 일단 내 생각을 글자로 표기하는 데 의미를 뒀으면 좋겠어. 일단 그리고 끄적이는다. 우리가 나중에 끄적이지도 강의 않잖아. 활동을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했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받아주고 두 문장, 세 문장 외계어로 쓰더라도 받아줘야 되고 네, 그리고 정 네, 아이가 틀리는 게 답답하면 부모가 네, 엄마든 아빠든 대피라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상당히 효과 있다라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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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아이가 무슨 말 하고 싶니? 올바른 어떤 표현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음, 어릴 때는 소재는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글을 못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네, 네, 네. 시기에 아이를 챙기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국어를 한글 글쓰기를 한다면 전혀 화낼 일이 아닌데 영어 음, 글쓰기를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낸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아이들에게 그 언어를 자연스럽고 편하게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게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유에서 이제 숙제를 7세들한테 막 한 바닥 두 바닥 써오랬는데 네네. 정말 패턴대로 정말 노가다로 쓰는 그 영어 글쓰기는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네네. 정말 저는 그건 창의력 말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근데 엄마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자기는 한 바닥 못 쓰는데 아이 7세가 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그 잘못된 생각들도 좀 버리자. 좀 가볍게 하자. 그래서 그냥 우리 유아들 그다음에 뭐 6세, 7세, 초1까지도 마찬가지로 영어는 외계어처럼 써라. 나쁘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가면서 학습, 이제 테스트로 이제 바뀌는 전환의 시기가 네. 있죠.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는 시기에 이제 어학원 레벨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토플 주니어나 토플 프라이머리나 그러한 시험들이 있고요. 또 5, 6학년이 네. 되면서 이제 내신을 좀 빨리 접하는 아이들은 이제 네, 네. 학교 시험을 미리 땡겨서 시험 쳐본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렇죠. 그 구간마다 아이들의 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네.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영유 다닐 때나 아니면 엄마표 할 때는 무슨 AI 지수라든지 렉사이 지수라든지 이런 거에 맞추어서 아이를 평가를 하다가 레벨 테스트, 초등어학원 레벨 테스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즉시부터는 또 학원 레벨에 맞추어서 아이를 또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참 이 몸이 네. 자유스러워야 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실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3년 동안 이렇게 라고 가르쳐서 실력 늘려놨는데 갑자기 네. 자 이제는 대형 어학원이야. 어학원 가니까 또 다르게 봐요. 그리고 또 네. 그렇게 해서 나름 맞추어서 한 4년 키워서 초등학교 5, 6학년 되니까 이제는 내신이야. 그래서 내신으로 네. 또 가게 되면 갑자기 또 시험 나면 아이 입장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거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교육학이나 입시에서는 역량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더 또 본질로 들어가면 코어죠. 네. 우리가 항상 운동을 하면 코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이 배나 허리에 힘이 딱 있으면 이쪽으로 몸을 움직여야 되고 이쪽으로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딱 갖추고 있다면 어떤 시험, 어떤 평가에도 우리가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유아 때 글자 쓰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말하는 걸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유아라고 우리가 문법을 안 배우는 건 아니다. 그래서 또 원장님이 유아 초등을 위한 영문법 강의를 또 만들어 주셨죠. 그게 네. 시중에 있는 영문법 강의, 중일들이 보는 영문법 강의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나라에는 일단 원칙적으로 초등을 위한 어법 교재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나온 거는 적어도 적절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런데 네네네. 이 대다수의 것들이 중등 1학년, 2학년 과정을 풀어서 연습 문장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 거, 또 5, 6학년 거를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것을 딱 초등 수준에 맞추어서 틀려도 되고 틀리면서 가고 또 아이가 글을 써가면서 가고 이러한 부분들 막 그림 그려가면서 가고 이러한 형태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어른 책의 쉬운 버전이지 초등이나 유초등의 발달 과정에 대한 영문법 책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가 이제 강조했던 거는 어법 품사라든지 이런 거 가르치기 전에 또는 최소한 동시에 육하원칙부터 가르치는 게 맞다는 거거든요. 육하원칙 안에 사실 초등 수준의 아이들이 알아야 할 어법들은 다 있습니다. 네, 누가 그러니까 이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접근 방법. 하면서 그 안에 나오는 그 육하원칙만 파악할 수 있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해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영문법 이런 거에 대한 기초를 완전히 익혀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모국어 방식에서 커간 아이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우리 유아나 초등들이 말하거나 글 쓸 때 이 법에 따라야 하는데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대학교 책을 고등 버전으로 그다음에 고등 버전을 정말 중등 버전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그 두뇌 발달이라든가 발달 과정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 영문법을 만들었고 또 사실은 문법이 쓰기고 쓰기가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에세이로 연결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초등 고가 되면 이제 모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시험용, 시험용으로 배우는, 외국어로 배우는 거죠. 또 초등과 영어 학습은 좀 다르죠? 다르죠.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식의 이런 평가라든지 또 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요. 고학년이 되어서 내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은 영어를 이때부터는 철저히 외국어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걸 가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글을 읽고 그 글 안에 있는
주제, 세부사항, 어휘, 그 다음에 시간 순서, 뭐 논리 순서, 비유, 직유 이런 거를 파악하면 되었다면 추론까지 네. 하고요. 외국어로 다룰 때는 내가 나에게 제시된 이 한글 문장이랑 영어 문장이랑 비교했을 때 빠지는 어휘는 없는 건지,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문법 용례는 어떤 건지, 그런 것들부터 하나씩 파악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네. 내신 영어라는 것은 다른 과목이에요, 그냥. 제가 좀 설명을 한다면 중학교 영어 시험에 대부분 30%에서 50%는 다 문법입니다. 네. 그것도 정말 옛날 문법. 옛날 문법.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학교 영어 시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정말 영문법 해야 됩니다. 한국식 영문법.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게 고등까지 유지가 되느냐? 고등학교 내신은요 다 독해예요 이제. 네. 그리고 이게 수능으로 넘어가면요 문법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교 영어도 다른 과목, 고등학교 영어 내신도 다른 과목, 수능 영어도 다른 과목, 공인시험도 다른 과목. 그러니까 영어는 전체가 영어지만 과목이 한 10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아 때 영어를 잘한다고 수능까지 가지 않아. 중학교 때 영어를 잘한다고 고등 내신이 나오지 않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영어는 뭐다? 10과목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정말 주의하셔야 될 얘기들이 네. 우리 아이 뭐 2학년인데 수능 듣기 다 맞췄어요. 뭐 네. 5학년인데 그거 정말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네. 귀가 트이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그때 수능 듣기를 만점 맞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크면 그 수능의 수준이 올라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럼요. 어떠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험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학년에 맞는 거, 그리고 어디까지나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학년 터울에서 2, 3년 이내로 하는 게 제일 단단한 그 실력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실력이에요. 그렇게 발달했던 인지 능력에 기반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당장 앞에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영어를 견고히 하면서 성장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어제 우리 윤기훈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학 오답 노트를 언제부터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 초5부터 오답 노트 해라. 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은 이거는 완전히 노가다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해 주셨거든요. 제가 오늘 단언코 얘기합니다. 수능 영어 모의고사는요, 언제부터 푸냐면요, 중3부터 푸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중3 겨울방학에 풀면 돼요. 네. 왜? 고1,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국에 어떤 학원에 갔는데 초등한테 수능 영어를 문제를 푸는 그런 학원은 저는 다니지 말라고 얘기해요. 나쁜 학원이에요, 그런 학원은. 예를 들어서 정말 극하게 수능 없어질 수도 있고요. 수능 시스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초등이 수능을 풀어서 뭐 해요? 시험 자체가 바뀌어버리는데. 이건 정말 안타까운데 그걸 믿고 따라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원장님. 제가 정말 이거를 팩트체크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됩니다. 아이가 지금 필요로 하고, 그리고 또 아이가 읽어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바칼로리아 프로그램의 성공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이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아이가 영어로 접하고 영어로 토의하고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과가 되는 거고요. 효과가 있는 거고, 또 그러한 식으로 해서 아이에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영어는 훗날 아이의 어떤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돈벌이로든 그럼요. 사회적 공로의 인정이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이 되려면 어린 나이 때부터 자신의 관심 분야를 키워나가고, 또 그러한 것을 동등하게 똑같이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 여러 지역의 아이들하고 토의하면서 생각을 키워나가고 협업하는 거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영어는 소통의 스킬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그럼요. 가지고 자기가 먼저 신나서 영어 쓰는 그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게 초등, 중등, 심지어 고등까지도요. 그런 발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이런 거예요. 영어는 기회예요, 기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에 공부하러 가고 싶어. 영어 못하면 입학을 못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회사는 승진도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행 유튜버를 해도 영어를 잘해야 돼요. 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도 영어 잘해야 되는 거다. 영어는 기회다.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기가 속한 회사에서 영어를 하나도 안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우물안 개구리 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이 최고고 영어 할 필요 없다. 이런 부모들은 자식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 똑같이 사는 범위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영어는 수능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걸 돈 버는 영어를 만들어야 된다. 100번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초등들한테 수능 문제를 풀려서 뭐 할 거예요, 도대체가. 난 진짜 열받아. 그러면 또 요즘에 왜 국제학교가 이렇게 난리가 났나요? 이번에 대구 국제학교를 정말 많이 보내셨던데요? 네. 근데 대구 국제학교는 늘 저희가 잘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국제학교가 많이 첫 번째로 학교가 최근 1, 2년 동안 특히 제주 쪽이요. 증설을 했어요. 맞아요. 기존에 뭐 150명, 70명에서 150명 뽑던 학교들이 이제는 전부 다 200에서 250명까지도 뽑습니다. 네. 그리고 큰 NACS 같은 경우는 그거를 97%까지 다 받아내요. 학생들. 채웠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동안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학교였는데 이제는 갈 길이 조금 더 열렸고 그리고 또 인천에 학교 하나 더 생겼잖아요. CMIS라고 그렇죠. 캐리메네토바 학교가 또 생겼으니까 그러한 걸로 이제 학교 수나 수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는 나의 입시를 의대 하나 바라보고 하는 그러한 입시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신 어머니들이 또 아버님들이 이제 좋은 어떤 대안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부모님들 중에서 유학 세대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그런 세대들도 네.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인데 글로벌적으로 봐도 상당히 좋은 학교다라는 평가가 이미 나와 있는 입장이라서 이제 그런 학교로도 상당히 많이 지금 부모님들이 발길을 돌리시는 거죠. 원래 제주 국제학교들이 학교를 허가 받을 때, 오픈할 때요, 정원을 받습니다. 몇 명까지. 그런데 초창기에는 지원하는 학생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왜 그 정원을 다 채우려면 인건비라든가 기타 등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원에 다 모집을 안 했어요. 대부분 50% 미만으로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외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국의 공교육이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 걸 알고 엄마들이 많이 턴했죠. 사실 비인가 국제학교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원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덩달아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분이 IB 가정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IB 교육과정은 상품이에요. 우리가 IB를 하겠다라고 하면 돈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산으로 다 IB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건 회사예요, 회사. 이것도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는 게, IB는요, 그냥 회사고,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사는 거예요. 수능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로얄티가 없어요. IB는 로얄티를 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수능은 내가 학교를 안 다녀도 검정고시 통해서 수능시험 볼 수 있어요. IB는 그 교육을 받아야지만 디플로마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어디 가서 IB 도입하자 말 좀 하지 마세요. 그 프로그램만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생각이 어때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 답답해 죽겠어, 아주 이거. 아니 어떤 분이 와서 막 IB에 대한 환상을 막 넣어놨잖아요. 교육 라방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장사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 장사예요, 장사 상품. 얘기 좀 해주세요. IB라는 게요. 저도 했습니다. 이게 20년 전, 30년 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고 또 이것을 전 세계 학교들에게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제학교들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학교 교육 체제들이 탄탄하면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요. 아이들에게 이러한 지침을 좀 일깨워주면 되겠다라는 약간의 어떤 조사나 책 읽기만 챙겨주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초등학교, 중학교는요. IB에서 지침만 주고 세부적인 교육 과정은 학교 선생님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IB 초등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IB 과정의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거는 딱 11학년, 12학년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2, 고3.
그러면 두 네.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뚜렷한 교육 과정이 없고 학교 선생님들이 달라지지 않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과연 이거를 우리가 돈을 주고 해야 될까? 한 가지. 두 번째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 아이에게 저도 그랬거든요. 저 IB를 하면서도 SAT라는 수능 시험을 또 쳤어요. 그러면 그럼요. 우리나라 학생들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동안 그 어려운 이제 IB 과정을 하고 수능도 또 쳐야 된다. 네. 그러면 입장이 상당히 불리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죠. 네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국제학교 중에서 아주 높이 평가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NACS예요. 네, NCS. NACS가 그 아시아 전체에서 또 세계 전체를 보아도 IB 학교들 중에서 정말 탑 중에 탑입니다. 네. 그런데 1학년 그 초등학교, 중학교는 IB 과정을 안 합니다. 네. 고등학생들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우리 영국식 교육과정 얼마나 훌륭한데 이거를 왜 돈을 주고 쟤네바 거를 써야 되냐. 그럼요. 우리나라도요. 교육 그 인프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고요. 약간의 네. 선택권을 만들어 주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거를 전체로 우리나라 이 국비를 아껴 이거를 다 써가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퍼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다양성 정도로만 유지해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 그때 좋았다면 원장님 학교 다닐 때 IB 교육과정을 하셨는데 디플로마를 받으셨는데 그게 왜 전 세계에서 안 하냐고요. 실제 IB를 도입해서 100% IB를 믿는 대학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약간 트렌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그 광고를 많이 했고 모든 유튜버들이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받아들여서 난리를 쳤기 때문에 우리가 환상을 갖는 거지. 아니,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많고 이미 특목자사에는 IB보다 더 우수하게 수업을 합니다. 똑같아요, 그냥. 과정형, 토론형, 발표형, 참여형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환상을 갖지 마세요. 저희 방송을 적어도 듣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이거 돈 주고 사는, 아니, 우리가 멀쩡히 다 있는데 왜 남의 걸 돈 주고 삽니까? 예, 예산 다 나가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니다. 라는 걸 꼭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 합시다. 내가 국제학교를 안 가. 그런데 국제학교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네, 그리고 왜 국제학교는 우리 공교육하고 내용이 다를까? 이래서 지금 사실은 국제학교 입시 대비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어디에 네. 포커스를 많이 두시나요? 우선은 국제학교라는 곳은 대한민국 교육과정을 따르는 곳이 아니라 이제 네. 미국 학교는 미국 교육과정, 영국 학교는 영국 교육과정, 캐나다 학교는 캐나다 교육과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 얘기했던 칼빈 매니토바 학교는 캐나다 교육과정을 따르는 거고요. 네, 네. 브랭섬홀 캐나다 교육과정 따르는 거고요. NACS 영국 과정이고요. 그리고 세인트 존스베리라든지 DIS 대구 국제학교는 미국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네. 이 각자의 소속 학교, 본교의 그 소속 국가의 교육과정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이제 차이가 있죠. 대신 네. 이 인가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국어 교육을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그냥 미국 학교, 캐나다 학교, 영국 학교인데 우리나라에 분교를 낸 그런 방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해줄 때는 특히 고학년이라면 영어를 모국어로 쓸 수 있는 그 능력치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든 중학교 고등학교생이면 국어를 학원을 다니지 않고는 잘하기가 쉽지가 않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들어간다면 어떤 문장을 갖다 놓고 이게 비유냐, 직유냐, 은유냐 구분하여라 그러면 구분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영시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 구분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한 독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가 저학년이라면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들어야 말을 잘한다라고.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한 가지 이 약점 중에 하나가 인터뷰한다 그러면 질문 받아서 대답 잘하는 것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시는데 사실 학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아이가 모의 수업 같은 걸 하거든요. 저학년들은 지시를 잘 따르는지 정말 유심히 봅니다. 예의 바른지 네. 정말 유심히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럴까 싶지만
원래도 있었어요. 국제학교 입시 중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의견이 안 맞으니까 막 밀고 땡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네. 학교 가서 그 아는 애 만났다고 막 떠들다가 얘는 국제학교 시험 치러 와서 한국말만 진탕 말하고 가네 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지시를 잘 따르고 또 선생님한테 공손하게 대답하고 생활 영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 hello, how are you 이런 게 아니라 손소독제 어디 있어요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생활 영어죠. 근데 저학년들 그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에세이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보거든요. 에세이는 일반적으로 국제학교 특히 이제 한 3학년, 2학년 이상들은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는 그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는 비판적 사고력 에세이예요. 네. 그런데 자기 주장. 그런데 다른 거는 창작형 글쓰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고력을 보는 거죠. 네. 그 우리나라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그건 저도 되게 아쉽습니다. 7세인데 네. 애가 와가지고 에세이 우리 아이가 에세이를 2페이지씩이나 써요라고 해서 맞아요. 7세인데 아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뭐뭐뭐, 둘째 뭐뭐뭐, 셋째 뭐뭐뭐. 결론은 이렇다. 무슨 AI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 틀에 그렇죠. 밖에서 그 틀로 에세이를 1년 동안 아이가 한 60편, 70편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아이가 국제학교 가서 야, 네가 한번 이야기를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봐라. 네가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어디로 갈래? 이랬는데 나는 일본으로 가겠다. 첫째, 뭐 온천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아이랑 나는 오래전부터 엄마랑 이런 데를 꿈꿔왔고 여기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자기가 정말 꿈꾸는 소녀처럼 글을 쓴다면 당연히 그런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입시 과정에서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아이를 아이답게 만들어주는 거, 아이다운 표현을 가르치는 거, 그런 부분도 되게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왜 영유에서 정말 2년, 3년 동안 지금 챗 GPT가 한 2분 만에 할 일을 갖다가 2년 동안 배운 거잖아요. 네. 진짜 허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창의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패턴대로 쓰고 그냥 배운 대로 쓰는 거, 따라하는 글쓰기, 모방형 글쓰기, 아이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글쓰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두 부류로 나눠요. 한 부류는 네. 내가 찾고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을 그대로 주니까 반가워해서 그 기술만 쓰는 아이들이 생기고 네. 7세, 8세, 9세라 할지라도 내가 더 잘 쓴다가 나옵니다. 두 번째 류의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AI는 AI이기 때문에 네. 아이가 7세나 8세 아이들이 주는 질문을 받아서 너무 어른처럼 써주면 안 될 것이고 초등학교 수준으로 글을 써봐라 했을 때 초등학생들도 영어를 정말 제대로 배웠다면 신박하긴 하지만 이거는 재미가 없다. 이거는 한 2번까지는 내가 써먹겠는데 3번부터는 너무 이 가는 방향이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창작하는 게 더 즐겁겠고 내가 무슨 말인지 내가 더 재밌게 더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세이를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어린아이들도 AI의 이 한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대이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을 그럼요. 우리가 잘 살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늦게 오신 분들이 질문하시는데요. 이어폰 사용해 주세요.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인스타의 문제니까 이어폰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지금 이제 영어 교육 자체가 이게 영어 교육의 목표, 영어 교육의 본질을 가장 중시 여기는 게 일단은 이건 거예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것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교육과정에서 평가하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초3을 평가할 때는 초3처럼 답을 쓰는 애가 100점이야. 네. 네. 근데 영어는 초3한테 영어를 하는데 마치 미국에 있는 초3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너무 엑설런트한 거고
미국에 있는 초이처럼 말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자칫 욕심을 들여서 말도 안 되게 한국의 초3인데 미국의 초3처럼 실력이 있다 보니까 믿는 거야. 그러면 AR, 렉사임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얘는 그런 책을 읽었지만 쓰는 거,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는 킨덤도 안 되는 거지. 바란스가 안 맞는 거예요. 머리의 크기와 인풋과 아웃풋이 조화롭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갭을 줄여야 되는가가 저는 외국어 교육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영어로 생각하거든요.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이거 갖다가 번역하고 틀렸나 오류를 잡고 이런 과정이 되니까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 갭을 어떻게 줄이는가를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네. 일단은 아이가 우리가 이제 영유 다닌 아이를 영유 안 다닌 아이가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기의 시간을 일찍부터 어느 정도는 투자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읽을 때 영어 초비 단계에서는 읽을 때 얼마나 아이가 버벅댑니까? 네. 그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과정인 거를 우리가 인식해 주는 것처럼 쓸 때에도 아이가 어법 좀 틀리고 문장의 말이 좀 안 맞다 하더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고쳐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면서 또 환경들을 만들어주면서 시간을 조금 챙기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리지 않고 많이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어학원적으로 영어가 바뀌게 되면 읽는 그 글들의 종류들이 조금 틀에 박히게 돼요. 어법책 하나 생기게 되고 또 넌픽션 위주의 그 독해 지문책이 바뀌게 되고 원서를 읽기는 하는데 그 원서를 깊이 있게 다룬다기보다는 그냥 에세이 주제를 뽑아 쓰기 위해서 이제 접하고 그 정도만 하기 때문에 아이가 깊이 있게 읽고 또 표현의 어떤 다양성을 굳이 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학원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영역별로 하는 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영어 리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메뉴처럼 돼 있는 거야. 맞아요. 뷔페처럼. 네. 그냥 딱 고정관념 있잖아. 여기 리딩 컴프레hen션 책 하나, 여기 보캐블러리 책 하나, 이런 식으로, 예. 비문학도 예를 들어서 과학 쪽 하나, 이런 쪽. 그러니까 이게 약간 메뉴 같아.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없고 울림이 없으니까 영어를 못하는 거야, 애들이. 빤하게 하는 게. 이게 어학원의 지금 수업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 지금. 맞아요. 근데 이게 더 강화되는 것 같아. 그래서 독해를 하는 사람이 약간의 어법도 봐줄 수 있어야 되고 글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단어를 봐주는 사람과 또 제시험을 치는 사람까지도 어느 정도의 일치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영역이 너무 구분되게 되면 나중에는 심지어 엄마조차도 문법에 대해서는 문법 선생님하고 상담해야 되고 독해에 대해서는 독해 상담해야 되고 근데 시험은 하나잖아요. 네. 학교 시험은 학교 시험 하나, 수능 시험은 수능 시험 하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듣기 쌤한테 듣기를 따지고 문법 쌤한테 문법을 따질 수가 없는 거니까 일찍부터 아이가 다채롭게 읽고 또 자신이 말하고 쓰는 게 조금 편하고 즐거운 그런 주제들을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흥미가 가는 그런 나름 성숙도에 맞춘 주제들을 챙겨 주어야 아이가 이것을 연습하는 시간도 생기죠. 제가 좀 정리하자면 수학학원은 여러분 수학학원 하나만 다녀도 괜찮아요. 사실은. 네. 그래도 수학이 만점이 나오는데요. 영어학원은요. 영어학원을 하나 다니고 거기에 100% 의존하면 반드시 빵꾸가 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엄마표는요. 사실은 물론 엄마표가 나중에 자기주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 메인이라면 서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학원의 걸 충실히 하지만 내가 부족한 걸 계속 같이 메꾼다고 해야죠. 메이크업이 돼야지 영어가 완성이 되는 거지, 영어학원만 죽어라 다녔다, 영어학원에만 충실하게 했다, 그럼 영어 안 돼요. 이거 진짜 맞지 않아요? 제가 그 엄마표 영어 유치원을 한 8번 봤어요. 이번에 다시 이제 개정한다고 개편한다고. 옛날 거? 근데 몇 편인가 이걸 가지고 한 15분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가? 코치님이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은 이거를 제가 보니까 어떤 긴 거는 120분이더라고요. 네. 1시간 20분, 그래서 80분이더라고요. 네네. 저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80분짜리를 15분으로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네네. 길어도 네네. 한 20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네.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80분짜리를 15분으로 하냐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얘기들이 정말 주옥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안에 보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네네. 여러 번 보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또 살려놓은 얘기가 그겁니다. 이거 다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네. 엄마표의 끝은 자기 주도가 돼야 된다는 네. 거. 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엄마표, 그 다음에 학원 이렇게 공식을 짜버려요. 그러니까 라방 많이 하시는 분들 가보면 네. 그때는 학원 갈 때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학원을 가더라도 아이가 자기주도적인 공부하는 습관이 없으면 네.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네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학원은 학원대로 있고 또 서브를 서브대로 요즘에 추세도 그렇지만 붙이는 이유가 학원은 그 시간 안에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별도로 필요한 시간을 언제 특히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가 됐을 때는 만들어야 하느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네. 힘들거나 또 말하기나 쓰기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살갑게 옆에서 누가 봐주어야 하는 과목이면 그때 서브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서브를 어법이나 내신으로 넣는다 하더라도 자기 주도는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저는 아이를 갖다 제가 이제 엄마표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에서 어떤 걸 얘가 이제 배워와요. 궁금한 거를. 네. 그럼 저는 꼭 연계 독서를 시켜줬어요. 예. 그거와 관련된 거 하나를 더 제가 찾아서 이것도 읽어봐. 그럼 얘가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업데이트잖아요. 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아이와 다른 요만큼 부분을 발표를 해. 그럼 이거는 완전히 얘는 정말 독특한 아이가 되는 거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예 생뚱맞은 거는 연결이 안 돼요. 연결고리가 있는 걸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연계 독서, 심화 독서, 융합 독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세계 교육에서도 첫 번째가 리딩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교육은요, 1번이 리딩이에요. 리딩. 우리가 이거 갖다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근데 똑같은 책만 읽으라는 게 아니라 확산하고 심화하고 융합하고 이래서 신토피컬 독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기본 학문이고 이게 탐구예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만일에 책을 읽으라 그랬어. 원사를 너무 재밌어. 그럼 엄마가 적어도 그거와 관련된 책을 한 권 혹은 두 권을 줘야 된다. 그리고 아이가 찾아서 해야 돼. 요즘 유튜버도 많고 얼마나 찾기가 좋아요. 정말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이 긴 시간을 이렇게 재미있게 수다를 떨 수 있나요? 신기한데요? 네, 아유, 신기합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우리 부산 때도 네, 얘기하세요. 또 대구 때도 얘기들이 다들 그때 저한테 이제 후기나 말씀 보내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얘기를 듣고 책 사신 분들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특히 부산 진짜요? 부산 같은 경우는 그때 책 못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네. 그분들이 끝나고 내려가는 길에 그 부산 신세계에 교보가 있나 봐요. 아니면 책방이 네.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네. 그거를 이제 가는 길에 사면서 봤는데 참 좋더라. 우리가 사실 이런 내용들이 그 책 안에 또 녹아 있다 보니까 네. 참 참고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그때 우리 부산 강의 때 굉장히 막 약간 막 고맙다는 그런 격정 어린 생각이 막 들지 않았어요? 너무 예. 많이 오셨고, 네. 막 그 뿌듯한 마음? 네.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네. 기초탄탄 엄마표 입시라고요. 네. 제가 컨설팅 파트를 맡았고, 우리 김희덕 원장님이 영어 파트, 윤기은 원장님이 수학 파트를 했습니다. 네. 네. 기초탄탄 엄마표 입시입니다. 김혜수님 좀 책 제목 좀 올려주실래요?
네, 그래서 그거 했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만 원장님 시간 되시죠? 네네. 영어 Q&A를 좀 하자고요. 영어 Q&A를. 네, 점점 두 분이 웃는 모습이 닮아간다는데요. 제가 좋아해야 되나요? 싫어해야 되나요? 우리, 네, 사수민스타님이 책을 사고, 대구 1차, 2차 신세계 다 참여했고, 친구한테 선물도 했고, 친구도 데리고 2차 강의 갔는데, 친구가 너무 좋다고 얘기했대요. 예. 그러니까, 1차보다 2차가 3배가 많이 왔어요. 인원이. 네네. 예. 정말, 그리고 제가 신세계 그 관계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또 인사를 들었습니다. 네. 여하튼 또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또 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질문을 좀 올리시는데요. 본인 아이의 그 나이나 학년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인스타가 댓글을 올리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한 번에 올리셔야지 띄엄띄엄 올리시면 저희가 못 읽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하고. 이 책은요, 그냥 뭐, 인부부터 보는 책입니다. 인부부터, 네, 초등 한 2, 3학년까지 보면 좋고요. 또 영어는 사실은 그래요. 몇 학년이 아니라 영어는 시작하는 학년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만일에 초3부터 영어를 시작을 했으면 그거는 그냥 1학년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 학년하고 관계없다. 시작 학년으로 보는 거다. 네. 요거 한번 할까요? 백운주 님이 초5 엄마표 영어로 영상 노출, 리딩, 집중 듣기 하는데 혹시 학원으로 가야 하나요? 이런 거네요. 질문이요. 그 학년이 높은데 영상 노출이 주라면 학원을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학원 한 2군데 정도에서 평가는 받아볼 만합니다. 특히나 동네에서 나름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곳 한 2군데 정도는 들러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청담학원 가면 되나요? 5학년이면은 청담을 그중 한 곳으로 해도 되는데 그 이후에는 전국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 지역의 오래된 프랜차이즈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토속자 그 입시해주는 학원, 중학교 내신 대비해주는 학원? 네네네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학원이라는 곳이 이제 크고 인기가 있을수록 시험 치는데 2주 걸리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적절한 반이나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도 지금 무언가 하는 중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학원이라는 곳이 우리가 최소 한 4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터울이어야 하는데 청담은 전국적으로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영어 그 본질 자체는 어느 정도 키워줄 수 있지만 원어민 선생님 위주로 운영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내신에 대한 그런 대비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어의 어느 정도 이해도나 구사력이나 또 쓰기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한번 갈 필요가 있겠고 그러한 청담 같은 곳을 또 하나는 지역에서 해야 그 지역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질문에서 원장님 이분이 질문을 일부만 한 건지 아니면 이 학생이 정말 그 영상 노출 리딩만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얘는 쓰기는 안 하는지. 지금 보면 듣기하고 그 다음에 읽기만 한다고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 아이가 말하기가 돼 있는지 쓰기가 돼 있는지 이 밸런스가 맞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파트가 보완이 된다면 학원을 다닐 필요 없지만 이 파트가 엄마표로 안 된다. 그러면 가야 돼요. 맞아요. 네. 네. 가야 되는 게 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시간만 보낼 수는 없어요. 네. 요거는 좀 심각하게. 그래서 질문을 일부만 하셨는지, 이게 전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훈서님이 엄마표 입시는 초등 고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영어 학년인 것 같아요. 시작 학년. 자, 이거는 지금 설마미님이 국제학교 관련 질문인데요. 혹시 인가 국제학교이긴 한데, 흔히 많이들 아는 곳은 아니고, 기독교 재단의 인가 국제학교는 괜찮을까요? 아니 이게요. 인가라는 말이 뭐냐면요. 학력 인정 학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인가는 네. 그래서 제주국제학교라든가 송도체드이기라든가 대국제학교라든가 이번에 캘빈 매니토바도 인가학교죠. 그래서 상급학교로 할 때 검정고시 안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학교들은 한국어로 국어랑 한국사 수업이 들어가요.
그게 인가학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미국 학교들은 또 미국에 인가하는 협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질문 자체가 약간 오류가 있는데 문제는 기독교 재단의 학교다. 어떠냐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질문은. 어떤 재단이냐라는 거는 크게 고려 대상이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 가족에게 종교가 중요하다면 모를까 큰 그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비인가 국제학교도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비인가 국제학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7개 교육부 인가 학교가 아니라면 학교의 전통과 재단의 크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대부분의 비인가 학교들이 학원처럼 시작을 해요. 맞아요. 학원처럼 건물의 한 층, 두 층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게 한 5년 정도 되면 체육실이 생기고 또 한 3년 정도 되면 연극할 수 있는 극장이 생기고 그래서 마침내 한 10년이 되면 온 건물 전체 쓰고 운동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있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학교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일단 네. 아이가 학교 생활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라고 했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드리자면 조언을 드리자면 종교나 이런 게 어떠하든 간에 100명, 150명 이하 학교들은 다소 조금 학생이 학교다운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작은 게 아닌가. 진짜 1학년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있는데 150명, 80명 무슨 시골 분교처럼 이렇게 학교 작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내 학년의 아이가 3명밖에 없고 2명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얘기는 해줘요. 이제 상담 오는 분들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이래요. 그레이드 1부터 6까지 학년별로 학생이 몇 명 있는지 확인해보고 남녀 비율을 봐라. 근데 만일에 남학생 다 나갔다.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몇 명 안 남았다. 거기 다니면 안 된다. 네. 정상 아니다. 이것만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요. 종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청신국제중도 통일교에서 운영하는데 그리 뭐 지장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학생 수가 유지가 되고 수업이 제대로 되는지 아무리 좋은 학교도 학생이 3명 있는데 수업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유주님이 초2인데요. 사립학교를 다니고 영어를 학교에서 원어민 쌤이라 하고 있는데 읽고 쉬운 해석은 하는데 문장으로 이야기할 때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같이 쓴다. 문법을 들어갈까요? 라는 또 아주 또 어려운 고민이네요. 네. 일단은 아이가 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 먼저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웬만한 그 정도의 그 문법의 어려움은 미국 그 교과서에 딸려 나오는 어법 문제집 같은 거 그런 걸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제집은 답지가 완벽하게 나오는 대신에 이 답을 안 하면 틀리게 되고요. 미국 교과서에 나오는 어법 문제집 같은 경우는 문법책인데 답지가 없기도 하고 막 그래요. 대신에 아이가 맞다 틀렸다에 좀 덜 노출이 되고 그 정답의 범위를 되게 확장을 시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니까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려면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아이가 학년이 2학년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품사라는 거를 아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냐 일반동사냐를 얘기하기 이전에 아이가 일단 명사와 동사를 구분하는지부터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런 거는 아이가 읽는 책에서 한 2개월 정도만 하셔도 돼요. 명사 다 동그라미 쳐봐. 동사 다 세모해봐. 그리고 꾸며주는 말, 형용사나 부사 그 세모해봐. 이런 식으로 한 2, 3개월만 해도 아이가 동사라는 게 2개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여기 보니까 네모가 2개 있네. 그러면 이걸 내가 고쳐야지. 이런 생각이 자가 수정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 품사를 가르치는 게 먼저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네. 이게 사립학교에서 원어민을 채용할 때는 학력도 받고 네. 티칭 경력도 봤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초2당 회화를 할 때 이 아이가 동사를 2개 쓰는 걸 당연히 알아요.
선생님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는 이 아이의 생각이 궁금한 거지, 이 아이가 문법에 맞게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맞아요. 그걸 지켜보는 엄마가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엄마가 안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하다가 얘가 진짜 교정이 필요하다 하면 넌지시 알려주세요. 그럼 얘가 깨달아요.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한 거네. 알아요, 본인이. 그 고쳐집니다. 예, 이거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나봐라. 그리고 지금 뭐 얘가 뭐 동사 비동사 구분을 못하는 게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울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할 때 한국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냅둬라. 그리고 선생님이 해줄 거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사수미사님은 5세에게 읽어야 할 원서는 뭘 사야 할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영어 동화 5월. 그냥 재밌는 네. 거 사주세요. 네. 그림 예쁜, 그림 크고, 그리고 스티커 붙일 수 있는 거, 이런 거 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원서는 돈이 아까워요. 새 책을 사면. 네. 네네. 당근마켓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깝습니다. 네. 6세인데요. 라이크 영어 그 바칼로리아는 몇 세부터 가능한가요? 질문하네요. 네, 7세부터입니다. 7세부터. 네.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오늘은 이 질문을 다 많이 못하고요. 제가 다음에 우리 원장님하고 정식으로 그냥 영어, Q&A 시간을 한번 만들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번 하죠, 뭐, 원장님. 제가 윤기린 쌤하고도 하다가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강의 중심이기 때문에 질문을 약간 맛보기로 하는 건데, 지금 뭐, 이 시간에 200분 넘게 들어오셔서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데요. 너무 죄송해요. 근데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 우리 원장님하고 얘기해서 70분 동안 질문만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 속을 다 아주 편안하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을 한 번 더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제가 해드릴 수가 없네. 안타깝습니다. 그럼 오늘 총론으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오늘 또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네네. 저는 사실 이게 계획된 게 아니라서 오히려 더 저 마음에 더 남는데요. 우선은 엄마표라고 하는데 엄마표 과정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 엄마표를 끝냈을 때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꼭 우리가 지표에 남아야 되겠다. 한 가지. 제가 정말 뿌듯했던 게 언제냐면 제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아침마다 애들 데리고 아침 공부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네. 아이들이 어느 순간 이게 해야 되는 것으로 또 이게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으로 그리고 아침에 이걸 먼저 하니까 다른 일과들은 또 다른 일과대로 계획이 우리가 하나의 계획이 생기면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이 또 생기는 것처럼 아이에게 그날 해야 할 것, 그날 성취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만들어 준다는 게 상당히 이로웠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아직까지도 저한테 하루에 몇 분을 하나요? 언제 일어나나요? 밥을 먼저 먹고 하나요? 이걸 물어보시는데요. 네. 언제나 생각했던 거는 20분을 시작해서 40분이 되고 이제 50분이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너희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뭘 해야 돼, 언제 끝나 묻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됐다는 게 저는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육아하시고 아이들 교육하시는 분들 영어 졸업 이런 거보다도요. 아이가 언제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라고요. 그 이외 방법들은 샤론 코치 TV나 샤론 코치 아카데미 안에 제가 이번에 하면서 사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얘기 왜요? 내가 그 세 번째 강의에서 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 저번에 내가 5기 강의 했는데 또 해도 되나? 이래서 이번에 아예 강의를 2개는 새로 넣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거를 넣어가면서 시대에 맞춰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좋은 교육 유튜버 항상 곁에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문제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늘 그 질문을 답변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일정을 잡아서 70분 Q&A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강의를 좀 들으세요. 네, 그러면 강의 안에 더 많은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장님 강의가 5개 오픈하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표 영어 유치원 개정판하고 유초등 영문법, 에세이 특강, 초등고 영어 학습법, 그래, 국제학교 특강. 이렇게 5강이 오픈되고요. 또 영어학습에 관련된 또 책은 또 제가 행복사전 B에 있습니다. 제 샤론코치 행복사전 초등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조금,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기가 빨립니다. 저도 정말. 그렇지만, 또 한번 우리가 약속한 거는 지키기 때문에, 내일은요, 대치동에 가장 그 레전드 국어 논술학원이 CNA 국어 논술이 있습니다. 거기 여성호 대표 원장님이 나오셔서 과연 특목자사 학생들, 서울대, 의대, 예, 그다음 연대고대 가는 특목자사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어떤 책을 읽는지 이런 아주 고품격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또 10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제가 또 10시 반부터 저랑 목요일 날 샤론코치 해피타임일에서 또 자세하게 또 강의라든가 살아가는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예, 유튜브 샤론코치 TV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할까요, 원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제가 일정 또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